아마 여러분은 비행기 옆면에 구멍이 나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내식 쟁반과 가방이 날아다니고 안전벨트도 승객들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기체에 작은 결함이 생긴 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까지 초래하진 않습니다. 비행기 옆면에 아주 큰 구멍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비행기의 천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비행기를 겨우 착륙시킨 조종사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1988년 4월 28일 오후 1시 25분 알로하 에어라인 소속의 19년 된 보잉 737기가 힐로 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비행기의 이름은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릴리우오 칼란이 여왕의 이름에서 따왔죠. 그날 이 비행기는 이미 짧은 비행들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호놀룰루에서 힐로, 마우이, 카우아이 세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이 모든 비행은 정기적인 비행이었으며 특별한 것이 없었고 날씨도 아주 잠잠해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죠. 기장은 44세의 숙련된 조종사 로버트 션 테이머로 보잉 737로 6,700시간이나 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36세의 매들린 톰킨스로 같은 보잉사 모델로 3,500시간 이상을 비행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호놀룰루에서 부기장은 여느 때처럼 비행 전 점검을 실시한 후 비행기가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오전 11시 비행기는 호놀룰루를 떠나 마우이로 향했고 그 다음에는 힐로로 향했죠. 비행기가 힐로에 도착했을 때 조종사들은 조종석을 떠나지도 외부에서 기체 점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필수 사항도 아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죠. 비행기는 전체 일정의 다음 과정을 위해 오후 1시 25분에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은 총 95명이었습니다. 승객이 89명이었고 2명의 조종사와 3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의 관측석에 FAA 교통관제사가 있었죠. 보통 때와 같이 이륙을 한 후 비행기는 평소처럼 7,300여 미터 정도의 고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48분경 마우이의 카훌루이로부터 42km 떨어진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종석에 있던 사람들은 휘잉 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이어 기체의 균열에서 나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죠. 지붕 왼쪽에 있는 작은 부분이 헐겁게 뜯겨서 비행기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이었던 것은 기내의 압력 저하로 비행기 지붕의 상당한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지붕의 길이는 5.6m 정도였으며 비행기의 조종석에서부터 날개 앞까지를 덮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부기장의 고개가 갑자기 뒤로 확 젖혀지면서 회색의 비행기 단열재 조각 등 여러 파편들이 조종석을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장이 고개를 돌렸을 때 조종석의 문은 사라져 있었고 그 뒤로 보이는 1등석에는 천장 대신에 맑은 하늘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는 좌우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제어하기는 엄청나게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도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며 마우이 섬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었고 좌석 벨트 사인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좌석 벨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은 3명 모두 비행기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정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승무원은 지붕의 구멍에 휩쓸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2명은 강한 압력 때문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지만 다른 한 명은 승객을 돕고 진정시키기 위해 통로를 따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조종사들은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하여 비상신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조종사들은 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짓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송수신기가 제대로 작동은 되고 있는지 자신들의 메시지가 어떻게든 잘 전달이 된 건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느려지면서 기장이 비행기를 제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한편 부기장은 통신을 담당하며 기장을 도왔습니다. 관제소에서 처음으로 조종실의 메시지를 받았던 건 항공기의 고도가 4,267m까지 떨어진 이후였습니다. 마우이 타워는 신호를 인지하자마자 급히 비상 착륙을 위한 긴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제는 비상사태인 만큼 공항 관제소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911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관제소에서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로부터 비행기에서 급감압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 비행기의 고도는 이미 해발 약 3,000m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속도 제어 장치를 돌려놓았습니다. 비행기는 카올루이 공항의 두 번째 활주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명령에 따라 부기장은 착륙 기어를 내렸지만 표시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명에 문제가 생겼거나 앞바퀴 관련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까워지면서 왼쪽 엔진이 고장났고 항공기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엔진의 시동을 다시 켜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 58분, 이륙 후 35분, 비상사태 후 10분 만에 알로하 항공 243편은 카올루이 공항의 활주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기체에 이처럼 엄청난 손상을 입은 비행기가 착륙을 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던 두 번째 엔진의 역추진력을 이용했습니다. 비행기가 정지하자마자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승무원은 제외하고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인원은 65명이었는데 환자의 대부분은 파편과 날카로운 조각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불행히도 지상에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지 7분 후에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섬에 있는 구급차는 단 2대뿐이었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승객들은 아카마이 관광이 소유한 15인승 밴 여러 대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카마이의 운전기사 중 2명이 구급대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활주로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었죠. 그러는 동안 공항의 사무직원들과 정비사들이 약 5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밴을 운전해 갔습니다.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8명뿐이었고 모두 금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손상되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철거되었습니다. 부서진 지붕 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문제는 항공기의 연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정도면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었던 거죠.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축적된 비행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의 총 35,500시간 동안의 비행에는 89,680회의 이륙과 착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주기라고도 하죠. 이 엄청난 기록이 나온 이유는 이 비행기가 주로 섬들 간의 짧은 거리를 다니는 국내선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보통의 비행기에서 설계되는 비행 주기의 수를 2배나 초과한 것이었고요. 게다가 이 비행기는 주로 짜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마모도 더 쉬웠던 것이었죠. 흥미롭게도 이 사고 이후의 한 인터뷰에서 승객 게일 야마모토는 그녀가 탑승을 할 때 기체에 금이 간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손상은 오직 그녀 혼자만 목격한 데다 목격해놓고도 승무원에게 알려야 할 만큼 심각한 거라고 여기지도 않았었다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일어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